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덕분에 투자자분들의 심리도 많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자꾸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계속되고 있는 패드 관련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국채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고용보고서에 주목을 하면서 흘러갔는데요.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6일 다우지수는 1.15%가 다시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02%가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번에는 가장 적은 폭인 0.68%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3,800선 위로는 올라가지 못했고요. 현재 3,700선대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20%의 지점인 3,800선의 지지선을 사이에 두고서 시장이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S&P 500 지수는 현재 쌍바닥의 지지선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번 10월에 시장을 움직일 세 가지 큰 이벤트들은 9월의 고용 보고서와 CPI의 수치, 그리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며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에 대해서 추락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증시의 추가 하락세는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 3,400선으로 밀려나게 되고 내년 중반에는 3,150선까지 추가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의 기준으로 약 17%의 추가 하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 말까지는 다시 낙폭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내년 말에 S&P 500 지수의 전망치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인 3,750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이번 연말까지 약 5%만 추가로 하락을 해서 3,600선에서 마감을 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한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현재 부근인 3,600선 근처에서 주가가 맴돌다가 결국 내년 연말에는 4,000선까지 다시 지수가 올라설 수가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을 진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현재 시장은 전문가들조차 그 방향을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정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호재가 악재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악재는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을 해야지 시장에는 호재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경제가 좋지 않게 흘러가게 되면 가장 문제인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패드의 공격적인 정책이 다시 완화가 돼서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할 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이벤트는 바로 기업들의 실적일 텐데요. 지난 1분기와 2분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이제 발표가 될 3분기 실적은 과연 괜찮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둔화되는 경기와 함께 달러의 강세가 지속이 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매출을 얻어가기 때문에 S&P 500의 모든 섹터에서 상당한 실적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을 해야 시장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게 되고요. 이게 진정한 바닥이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약세장의 마지막 4단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은 새롭게 최종적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시장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자산에 대해서 더 매수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시장에서 기업들의 약세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확인한 다음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하락의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기업들의 약세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도 시장에는 좋은 사항으로 반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따라서 역사적으로는 이런 약세장의 종료 후에는 더 강력한 강세장이 뒤따라 왔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지금 좋은 자산에 대해서 부지런히 매수를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항상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의 금액이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항상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부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자산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가 아닌 투기와 도박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시장의 조종장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1년이라는 조종장에서조차도 그걸 참지 못해서 좋은 자산을 모아가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자산을 복리로 불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장기 투자가 정말 말로는 쉬워 보이는데 그걸 정말로 해내는 투자자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하게 자산을 복리로 불려가겠다는 것보다는 한순간의 대박을 노리면서 빠르게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고 싶은 욕심에 예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제 주변에서도 장기 투자를 하는 지인들은 찾아보기가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고요. 각종 통계만 보더라도 장기 투자자들보다는 단기적인 시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쉬운 현실입니다. 또는 아직도 투자에는 관심이 없고 소비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은 사항인데요. 자신의 노후는 다른 사람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서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복리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하는 이유는 바로 복리의 효과가 투자의 후반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곧 레버리지죠. 좋은 자산을 가지고 오래 투자를 하면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에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번 약세장 이제 겨우 1년이 돼가는 건데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상향을 할 좋은 자산에 대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는 거에만 신경을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조정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왔을 때 같이 웃을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